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영상기자 크럼입니다. 오늘은요, 용인시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시장 예비후보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정춘숙 전 의원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셔서 이제 경선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고 먼저 저희 인터넷 TV를 통해서 인사를 좀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정춘숙입니다. 이렇게 용인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110만 인구 그리고 반도체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용인시장 선거는 바로 이러한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정 경험이 8년 있는 저 국회의원을 해보는 정춘숙이 여러분과 함께 용인시를 더욱 발전시키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용인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 경험해 왔던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핫 이슈가 됐죠. 용인 지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국민의힘 현역 시장께서 굉장히 이슈화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선거까지 계속 끌어서 이끌고 가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용인 반도체의 문제는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또 전략 산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한 공장을 떼어서 옮긴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의 사업의 가장 핵심은 일단 속도라고 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미 SK 하이닉스는 1기 팹을 올해 연말에 지금 다 완성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 국가전략 산당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이 35% 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라는 게 공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적이 된 관련 핵심 산업들이 쭉 있고요. 전력 문제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반도체 산업은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력도 있어야 하고 99.9%의 순수 물리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전장 사업, 후방 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산업 클러스터로 연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기업에서 이미 정해진 문제들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고 특별히 호남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 시장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한계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당연히 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가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국회의원 8년을 하면서요. 지금 예를 들면은 청와대 비서실장께서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일 때 간사를 하셨고 또 지금 총리께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의정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고 저는 오히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 산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기술이 1년 반에서 3년이 확확 바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훨씬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경기도 지사들 보면,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지하
그러니까는 이 도로를 새로 놓을 때 지하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미 네. 이제 한전이랑 의논도 했고요. 2천억 이상의 벌써 이제 세수를 절감한 이런 효과가 있었고,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의 어떤 그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서 속도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이제 안을 내셨고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다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연히 용인에 머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 그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사실 이런 얘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후보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이렇게 확대하고 혹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저는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고에 거론할 가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 선거 앞두고 사실상 상대 후보 현역 시장에 대한 이런 질문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역 시장의 불통과 독선, 뭐 전시 행정, 뭐 어디나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시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난 이제 현재 시장님의 지난 4년을 보면 홍보 중심의 행정을 했다. 전시 행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는 있지만 소통이 없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지적하는 바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그 학생 통학로 안전 때문에 1인 시위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제 말구리 고개라고요. 수지에 있는 그 고개에 지금 덤프 트럭이 뭐 엄청 많이 다닙니다. 공사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그 학교나 뭐 이제 2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나 뭐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없고요. 본인들은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또 갔다 와봤는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덤프트럭 2개가 절대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안 나와 보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학생 안전, 학생 통학 안전, 주민 안전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나와서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본인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면담을 요청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만나본 적이 없다. 약속 안 잡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민의 얘기를 듣는 것은 그냥 미돈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인시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시성 행정 아니라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 주권 용인 이런 거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용인병 수지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인시가 위치도 좋고요. 또 지금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사업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인의 시장님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뭐 정말 다 구속이 되시고 백풍기 시장님만 구속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로 리더십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함께 키워나간다. 용인을 이제 그렇게 지금 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재선을 하시면서 수지 쪽에 또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내가 이런 민원을 해결했다. 따라서 용인시장이 된다면 정말 난 이런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예, 뭐 해결한 부분.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민원 소통의 날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현수막을 보면 아, 나는 오늘 저기 가지 않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기 가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신 거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구체적인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서울에 수지에서는 서울에 그 출퇴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광역버스를 늘려야 되는 게 되게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M4101 이런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수도권 그 차량 규제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차들,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차량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랑 굉장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본 결과 사실 차량 대수 늘린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2층 버스를 했죠. 그래서 2층 버스를 하면서 수도권에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을 굉장히 늘린 네.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주민 소통의 날을 상시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소통을 네.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다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같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민원인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용인 시민, 그래서 시민주권 용인 이런 것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이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후보마다 다 저마다 내가 사통팔달 용인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저기 보면은 전부 그 캐치프를 그렇게 내걸고 있어요. 맞아요. 반도체 예, 교통이 예, 가장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들과 다르게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용인시장을 준비하면서 39개 읍면동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교통 문제.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또 반도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가 교통 문제 얘기할 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인시 안에서 어떻게 교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와 예를 들면 주변 도시와 연결,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 세 번째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시와 우리 용인시와 서울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용인시 안에서의 도시 간의 어떤 이 도시 안에서의 교통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곳을 뭐 이렇게 뭐 길을 뚫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용인시 전체를 놓고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순환 도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철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철도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과 함께 버스 연계, 그다음에 도로의 확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길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를 들면 GTX-A, 그다음에 그 SRT 구성역 정차, 그다음에 이제 동백 신봉, 그다음에 용인선 연장 이 세 가지 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열차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용인의 핵심적인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하고 다른 뭐 수지라든지 기흥이 직결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도로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버스를 단계적으로 완전 공영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했을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교통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버스의 완전 공영제에서 뭐 순환도로 통해서 도시 안에서의 어떤 연결하고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용인선 연결하면서 도시 간 연결을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 뭐 GTX-A 그다음에 SR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울과의 연결도 강화하고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정춘숙 후보만의 사통 발달 용인시 교통망.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이제 이 질문은 여성 후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또 이렇게 여성가족위원장도 하시고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내시고 복지 분야에 대한 기대치가 용인 시민들이 굉장히 특히 젊은 그런 학부모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서 펼쳐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모든 기술과 발전의 지향점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인형 통합돌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7일부터
지금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법이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일 때 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은 복지와 의료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서 살면서 복지와 의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가장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아동, 노인, 장애인 이 복지들이 각각 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통합돌봄을 통해서 어떤 빠져나가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돌봄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용인시가 만드는 시립병원 이런 것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는 응급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 아동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병원을 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 보니까요 우리 용인 시민들이 여기에 병원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먼 데로 가시는 거예요. 뭐 의정부도 가 계시고 본인 여기 왜 있는지 몰라.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제가 보면서 용인시 정도라면 더군다나 반도체의 메카 용인 뭐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이런 구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용인이라면 시립병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뭐 남사라든지 배감 여기 가면 노인 인구 35%뭐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 요양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그냥 시혜가 아니고요. 뭐 모든 사람의 이장 권리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 아이들 또 뭐 노인들 장애인 다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용인에서 함께 살고 함께 또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인형 통합돌봄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